사람이란 천지의 모든 기운을 다 타고난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 위의 하늘과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가 소통하는데 꼿꼿이 서서 제대로 소통되어지는 음양이 균형 잡힌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항상 음양이 균형 잡힌 천지의 이치에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날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치우쳤을 때 그것으로서 나타나는 증세가 질병이다. 이런 상태로서 나타나겠죠. 몸에 기질적으로 탈이 난 질병이 있겠고 또는 기질적으로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기능적인 부조화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조 현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균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균형을 바로잡는 약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약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으뜸이 될 수 있는 처방은 이것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처방들이 한의학설을 통해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현재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약이 바로 공진단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보약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바로 그 공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진단이라는 처방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오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진단, 약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진 플러스 단입니다. 공이라는 말은 받든다 이렇게 됩니다. 진이라는 말은 별 신자를 얘기합니다. 별이다, 받드는 별이다. 그리고 단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몸의 심장의 가장 근원적인 원기가 심장의 불기운, 화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기운으로서 몸을 살리는 근본적인 에너지로서 변화되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붉을 단자를 썼습니다. 물은 원래 오행으로 따지면 색이 흙에 속하는데 심장의 물이 붉은 기운으로 바뀐 겁니다. 그 붉은 기운이 바뀐 곳이 바로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붉은 기운의 원천, 바로 단의 기운의 원천, 단을 가꾸는 곳, 그래서 단의 밭이다. 그래서 단전이다. 이런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공진단 했을 때는 그 단은 바로 그런 우리 몸에 갖춘 내단, 바로 이 단전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선천적인, 타고난 선천적인 기운이 후천적인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붉은 상태, 그것이 단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나타내겠지요. 그러면 공진, 받드는 별과 같은 단이다. 그랬을 때 공진은 무엇이냐? 공신입니다. 받드는 별은 무엇이냐? 하늘의 이치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전부 한 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고 있었습니다. 그 한 별이 뭐냐? 주칠성의 국자 끝을 따라가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별, 바로 북극성입니다. 아, 하루를 살펴보니까 하늘의 별은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제자리에 서서 모든 별들은 북극성에 머리 조아리듯이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뭐 지구의 자전이다, 지구의 공전이다 이런 생각은 못했지요 옛날에. 그래서 하늘의 이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은 받드는 병이 이 별이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의 질서는 바로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진이다 이랬을 때에는 그것이 하늘에서는 북극성이었다면 땅에서는 황제입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는 신하들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리고 사방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들 천자 황제가 바로 하늘의 법도를 대신해 가지고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중심 바로 황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바로 그 중심이 단입니다. 하늘의 기운, 양기가 내려와서 바로 내 몸에 타고났던 수를 자극하여서 그것을 내 생명의 에너지로 바꾼 것, 그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과도 같이 땅의 중심인 천자, 황제와도 같이 내 몸의 단을 가꿀 수 있는 약이다. 그래서 바로 공진단이다. 이렇게 약 이름이 바로 그렇게 붙었습니다. 모든 약의 으뜸이다. 그러면은 음양의 기운이 흐트러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기능 부조화 현상, 실조 현상들을 일으킵니다. 그 실조 현상들을 바로 잡는 것, 바로 모든 약입니다. 이 약이 가장 으뜸되는 약이 뭐냐? 공진단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그거 공진단이라는 이름이 붙기 과하다. 이런 시비가 붙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진단을 이루는 처방의 원리에 있습니다. 공진단은 녹용하고, 그리고 사양, 그리고 감기, 그리고 산수유, 이 네 개를 기본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처방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녹용이라는 것은 사슴의 뿔입니다. 사슴의 모든 기운이, 사슴은 땅을 걷고 있는 존재죠. 땅을 걷고 있는데 이 땅을 걷고 있는 음의 기운이 사람은 음양이 조화됐지만은 사슴은 음양이 조금 음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동물이죠. 그래도 동물 가운데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양기가 좀 있는 동물에 속하는데 사슴의 음기가 하늘을 향해서 뻗은 것이 뭡니까? 바로 머리에서 하늘을 향한 뿔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음에 바탕한 유형적인 기운에 바탕한 가장 하늘로 치솟는 기운, 이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녹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향은 무엇입니까? 사향노루의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단전에 있는 겁니다. 사향노루의 배꼽 아래에 배꼽과 배꼽에서 생식선으로 내려가는 그곳에 피망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사향입니다. 이 사향은 그냥 맡으면은 향기가 아주 지독합니다. 향기가 지독해서 꼭 꼬린내와 같습니다. 진한 꼬린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석이 되면은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것이 향수로서 많이 쓰였습니다. 약으로 쓰이기보다는. 그래서 페로몬 향이라 그러죠. 그런 거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 사향의 향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막힌 기운을 뚫어냅니다. 향기로서 막힌 곳을 다 뚫습니다. 전신을 소통시킨다. 그러면은 녹용이라는 이 우리 몸의 원기가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이 기운으로서 하향, 이것으로서 온몸에 막힌 곳을 전부 다 소통시킨다.
막힌 곳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와 혈의 순환이 잘 되면은 그것은 건강 상태입니다. 어딘가가 아프다 하는 것은 거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향과 녹용에 담긴 처방의 원리는 바로 그랬습니다. 신장의 으뜸 기운을 하늘로 올라가는 양기로 바꾸어서 그 양기로서 사양나루의 단전에 있는 그 향수, 이 사양의 향기의 기운으로서 온몸을 막힌 곳을 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귀입니다. 당귀는 기혈이다 했을 때 혈을 상징하는 약재입니다. 법당귀부 해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은 어떠한 부인병도 피가 모자라서 생긴 어떠한 부인병도 반드시 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전설에서 나왔습니다. 당귀에 얽힌 얘기는 이랬습니다. 옛날에 아주 착한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참 마음도 곱고 하는 일도 고운데 잔병이 많았어요. 부인병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못 가지면 소박당하는 거죠. 그래야 해서 친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친정으로 왔으니까 눈물의 세월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부인에게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러이러한 풀이 있다, 약이 있다. 그 뿌리를 삶아 먹으면 좋을 것이다. 해서 꿈에서 본 대로 바로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있습니다. 약재가. 그래야 해서 그 뿌리를 먹었더니만은 갑자기 온몸에 혈색도 돌고 그리고 피가 모자라가지고 손발이 차고 이랬던 것도 전부 다 풀리고 그래서 피가 모자라서 생긴 온갖 부인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고 참 잘 살았다. 착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먹으면은 당연히 돌아간다. 남편이 있는지 시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법당귀부 해서 여기에서 당귀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피를 만들어주는 약의 대명사입니다. 피라는 것은 보이는 어떤 영양 물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음양으로 따졌을 때는 뭐 순수하게 우리들이 현대 생리학에서 말하는 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음의 대명사로서 피를 썼습니다. 그럼 양의 대명사는 뭐예요? 기입니다. 기. 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순환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것이 폐입니다. 폐. 이 폐를 보호하는 약. 바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를 열매를 보면은 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 맑은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산수유의 양리작용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폐를 좋게 해주더라. 그래서 이것은 기를 상징하는 폐.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목숨이 끊어졌다. 목에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목에 숨이 간당간당한다. 그럼 바로 죽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목숨의 필수적인 약, 산수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기운을 다 보하는 약. 그래서 당기와 산수입니다. 그러면은 녹용과 그리고 하양 이것으로서 선천적인 기운을 후천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전신을 순환시키면서 당기로서 피를 만들고 산수유로서 또 이 피가 호흡을 받아서 더욱 에너지로 바뀌기 좋게 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처방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처방의 원리에서 볼 때
이것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천지간의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를 수화 교제로서 수와 화가 양기가 내려오고 수기운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천지가 순환되듯이 우리 몸에서도 신장의 기운, 이 기운을 녹용이죠.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운을 받아서 내려와서 에너지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들이 단전에 가둘 수 있다. 그래서 사양과 녹용 그리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피와 기운을 보한다. 그래서 당기와 산수유 이런 처방의 심플한 처방 구성의 원리로 봤을 때 이것이 몸을 보호하는데 이 원리 이상은 없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단전을 가꿀 수 있는 약이다. 그래서 공진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진단의 약효를 처방 구성에서 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약효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원적인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막힌 것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병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력 강화 질환 이런 데에 가장 으뜸이 되었습니다. 공진단의 여러 가지 처방 약효,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국제 희귀동물 보호협약에 의해서 사양이 멸종 위기동물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 사양은 거래는 됩니다. 국제적인 허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일부분이 수입되고 또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양보다는 이러한 사양의 처방 원리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옛날에는 목향이 쓰여왔지만은 요즘에는 침향을 씁니다. 주로 요즘에는 침향을 쓰죠. 그래서 침향공진단이다. 이렇게도 쓰는데 어쨌든 이 처방의 원리를 살 수 있는 약재면은 바로 공진단이 되는 거죠. 왜? 처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공진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한의사마다 각기 이러한 처방의 원리에 맞게 다른 약재로서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딴 약들을 처방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공진단이다 하면서 사실은 이름이 같지 처방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줄기의 처방은 변화가 없겠지요. 각자가 쓰는 부분, 줄기가 아닌 가지에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효 차이에서는 조금씩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공진단이다 했을 때 여기에는 우리의 섭생의 원리와 그리고 음양의 이치와 천지인의 조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도 바로 이 공진단에 달린 원기입니다. 우선 선천적으로 타고난 에너지를 단전의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운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가슴의 뿌리 위로 녹용으로 자라듯이 선천의 기운을 우리가 신장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거를 다시 내려서 단전에서의 붉은 기운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순환에서는 한 바퀴 돈다 그러죠. 그래서 소주천이다, 대주천이다. 이렇게 해서 기를 순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바로 섭생이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들이 먹는 음식도 기와 혈을 보호하는 약들이 당기와 산수유로 대표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먹는 음식에서도 이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항상 생명의 근원 기운인 이 단을 꾸준히 가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전치기, 단전을 배꼽 밑에 이 단전을 이제 두드리는 거죠. 툭툭툭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단전치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단전을 자주 두드리면은 우리 몸 기운에, 어떤 분은 단전에 뜸을 뜨니까 배가 한 자나 깊어진 것 같더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진단, 모든 처방의 중심이다. 몸을 보호하는 중심이다. 한의학의 모든 약이 이 원리에서 나왔다. 한의학의 모든 건강 원리도 이 약의 원리에서 나왔다. 한의학의 모든 양생법도 이 원리에 나왔다 하는 이 공진단의 이름에 얽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효라든가 여러 가지 적응증이라든가 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